기념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와 법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중 한 축인 선거가 무너졌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피를 뿌리겠다고 각오하신 분이십니다. 민경욱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날씨도 좋은데 이곳 대법원 앞에 모여서 21대 총선이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공분을 느끼신 분들 모두 나와서 힘을 합치려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 1조 2항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일정 사람들에게 그 주권을 이렇게 주시죠. 주시는 신성한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올바른 선거제도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960년에 그때가 경자년이었죠. 그 경자년에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인규 씨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 잘못됐던 선거 제도가 개선이 되고 우리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올해 또다시 경자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자년에 치러진 4.15 선거가 부정으로 진행됐다는 그러한 의심들이 지금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의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많은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많은 위기의 순간,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민주주의는 그런 도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의혹에 대해서 굳건히 서왔습니다.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에도 무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지금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던져지는 도전은 다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모이신 거죠? 오늘 어제가 바로 5월 15일로 4.15 선거가 있은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또 소송은 한 달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모두 25명, 저를 포함해서 25명의 후보가 증거 보전 신청과 당선 무효 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합류를 했습니다. 그 25명 가운데 23명은 이름을 내도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했고 두 분은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소연 후보 또 저 정도 나와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25명의 후보들이 그 어렵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심을 해줬다는 그러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25명의 용감한 후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선거 부정 관련 연구자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예요. 월터 미베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졸업한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모두 401개의 선거에 대해서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선거가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건 부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도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8개의 선거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서 있었던 8개의 선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부정선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는 무효가 선언이 됐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망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월터 미베인 박사님이 어제 4차 논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논문을 발표했는데 금방 나온 우리들 자료들을 넣고 연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 선거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4차 가장 업데이트된 4차 논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선거가 있고 비례 선거가 있는데 봤더니 비례 선거보다는 지역 선거에서 부정의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지역 선거는 전부 다 투표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는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분류가 됐고, 다행히 혹은 불행히도, 그 사람들한테 불행히도 이번에 비례대표지는 너무나 많은 정당이 있어서 너무 길었어요. 길기 때문에 그런 긴 것은 그 투표 개표지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을 했죠. 손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정의 가능성이 비례대표지는 그 지역구 대표 투표지보다는 적었을 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401개의 선거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부정이 많기로, 부정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순서를 재보니까 이번에 제21대 한국 총선의 부정 사례가 위에서부터 10번째다. 위에서부터 10번째로 잘못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이야기 잘못된 것 같이 의심을 품었지만은 부정선거가 없었던 그런 몇몇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이 한국 총선은 그 부정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판명난 것보다 훨씬 부정 사례가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선거, 대한민국의 21대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네, 분위기 가라앉은 것 같은데 제가 구호를 외치면 구호 마지막 부분은 3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도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시민이여 총 권리하라. 부정선거 방치하면 민주선거 다시 없다. 부합당한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네, 여러분, 제가 여러 여기 나오신 우리 존경하는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한 연부역강한 훌륭한 젊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선거 무효소송, 또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기를 하면은 이제 판사가 배당이 돼요.
그 판사가 누가 주심이 돼서 이 재판을 해라 하고 판사가 배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선거 있은 다음에 1, 2, 3심 해서 한 3, 4년 지나면은 임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우리 재판은 대법원 단심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심에 재판관으로 하필이면 김상환 판사가 배정이 됐습니다. 김상환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입니다. 이분께 이 재판을 맡기면은 저희는 제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법연구회로 좌파 진영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야기를 해왔던 이 판사들이 많이 사법부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김상환 대법관이 이 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된 것,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변호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피 신청을 낼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칩니다.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번 선거 정말 잘못됐네 라고 단번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제가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경쟁했던 민주당의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저랑 똑같이 얻은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냥 듣고 계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3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있어요. 그 사람도 관내 투표에서 100표,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아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비율로 보니까 이 관내 투표를 100으로 했을 때 100 얻고 관외 투표 39표 얻고 한 현상이 똑같이 세 후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한국에서 통계를 제일로 잘하시는 박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오물조물 해가지고 요날 요렇게 해라 라고 하셨다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 뭐 어떻게 조작됐다는 거야 라고 의심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경우를 보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구나 이런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여기 아까 나왔던 몇 개의 화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개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이 있으니까 전자개표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뭐라고 하느냐?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개표기, 개표기를 이렇게 통해서 민경욱이면 민경욱, 이정미면 이정미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셨죠? 무효표, 빵빵빵빵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무효표가 여당 후보한테 들어갑니다. 혹은 제 표가 여당 후보한테 들어가요.
그거를 혼표, 섞을혼 해서 표를 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표가 1번 여당 후보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호언표예요. 그런 게 가능하냐? 여태까지 많이 나왔죠. 0000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힌 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스톱시키고 이거 잘못 들어갔어요. 다시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면은 컴퓨터가 전부 다 꺼져가지고 다음부터는 올바르게 하니까 끄질 않고 아유 잠깐 기다리라고 여기 기다리면은 다음에 혼표가 있다고 아니 계수기가 있으니까 돈 세는 것 같은 거 그 계수기에 가서 가만히 보면 이걸 찾아낼 수 있으니 이건 세우지 말자 이랬어요. 다른 사람 같은 거기서 싸우고 말 텐데 이 매 눈을 가진 우파 열혈 청년이 그 표를 계속 봤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그 백장 다발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계수기에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계속 눈이 뚫어져라 하고 그 계수기에 돌아가는 표를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한 장도 아니고 6장에 남의 표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혼표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다시 개표를 하면은 그런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혼표입니다. 그렇게 남의 표를 섞어서 무효표를 섞어서 개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호응표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충남 부여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정진석 후보, 박수현 후보, 이 두 후보가 경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전투표를 까는데 너무나 많이 박수현 후보가 나와서 정진석 후보의 참관인이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됐다. 다시 세보자. 이랬는데 180대 80으로 100표를 쥐고 있던 정진석 후보가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선거 개표를 다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많은 후보들이 동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아마 또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지만 동료의 이렇게 의원이나 동료 후보가 확신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와서 부정투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에서 총질이나 하고 그러는 그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15일까지 이 민주당 사람들, 좌파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부정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조용히 있을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15일 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러는데 막 시끄럽게 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떠들지 말아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일, 15일 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 또 뭐 그쪽에 수원시장은 저한테 어딜 가라고 그러더라. 무슨 병원 가라고 그러던데 네, 정신병원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15일부터는 좌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왜 조용히 한가, 조용하게 있는가. 가장 펄펄 뛰어야 되는 민주당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다면 우리 당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고를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 시민이시고 애국하고 또 정의를 부르짖는 훌륭한 우리의 우군들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끝에 부분 세 번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하라. 사전선거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선거를 가로막는 3대 악법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21대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민경호 의원님이십니다.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즉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민경호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민경호 의원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치고 단결해서 싸워서 이기십시다. 네, 그리고 민경호 의원님과 함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김소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잠시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런 시위 처음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아이 엄마 워킹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말에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서 법원 앞에 온몸을 다해 시위를 하기 위해 나온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슬픕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청년들이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어르신들께서는 편하게 집에서 응원해주시고 우리 손자들 잘 키우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민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 대리인이자 당사자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과 제도와 절차 안에서 이 투쟁을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 지지를 기반으로 정말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셨던 변호사이십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결론했던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인민재판을 한 결과가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선거까지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상원, 하원, UN 내게 보내는 urgent petition 긴급 청원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강력히 규탄하는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긴급 청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교포, 그분은 미국에 일찍이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태극 집회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 재판 도중에도 한국에 왔고, 그 이후에도 왔고, 또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극 집회에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와는 절친입니다. 그분이 제가 보낸 이 urgent petition 긴급 청원을 트럼프 대통령님, 펜스 부통령님, 그리고 폼페오 장관님한테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We are here to protest the rigged election as a result of impeaching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mob justice. Now, we South Koreans have been suffering from critical national crisis due to rigged election manipulated by fake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공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고 인민재판한 결과 우리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위기에 있고 특히 부정선거로 의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No matter what South Korea dictator threatens us, no matter what fake news, fake counting, mob justice, rigged election threaten us, we will never stop our fighting against the rigged election. We will never stop our fighting to fre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to step down Moon Jae-in and Kim Jong-un and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ith the President Donald Trump government. 아무리 남북 독재가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짜 뉴스, 가짜 선거, 부정선거, 인민재판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상대로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케 하는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데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들의 줄기찬 투쟁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까 민경욱 의원 후보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낱낱이 다 고백했죠. 역사는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할 때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베인 교수의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보고서 내용을 다 소개했습니다. 미베인 교수의 골자는,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election data was fraudulently manipulated.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미베인 교수의 결론입니다. 그분은 그 논문 제목도 fraud,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에 그동안 누가 가짜 보수냐 진짜 보수냐 지혜주의자냐 몰랐는데 이번 부정선거 규탄에 나서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거나 가짜 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어제 보니까요, 여의도 연구원 이사장이 누구죠? 황교안이죠.
그런데 부정선거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 규명단체에서는 황교안과 김종인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프로의 목마라고 하죠. 자, 이번 선거 보세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사전투표만 딱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미래통합당이 124석, 한 석 차이로 미래통합당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1대1로 비긴 것이죠. 그런데 이 본투표를 제외하고 사전투표 개표 결과만 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미래통합당이 이긴 곳은 49곳에 불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98군데.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49을 50으로 잡고 198을 갖다가 200으로 잡으면 1대4. 본투표에서는 1대1로 비겼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는 1대4 더불어민주당이 4배나 많은 이석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합산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본투표에서 이겼던 40명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사전투표가 겹쳐지니까 당락이 번복대가 낙선됐다 이겁니다. 당선돼야 할 40명이 낙선되고 낙선돼야 할 40명이 당선되는, 그러면 그 격차가 80석이 되죠. 엄청난 부정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계인 교수도 자기가 수많은 부정선거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부정순위로 대한민국은 10번째 이번 선거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하 교수 아시죠? 명지대학 교수.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 대단한 재원입니다. 이 박영하 교수가 1000개의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모두 다 앞면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확률이 이번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 통계학회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성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전투표, 본투표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이유가 도무지 없다. 그런데 자기가 17군데 선거구를 이렇게 조사해보는 17군데 선거구가 다 17군데 그 선거구가 모두 다 더불어당 63%, 미래통합당 37%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17개 선거구가 63대 37로 더불어당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시킨 겁니까?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이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여군, 충남 부여군에서 아까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소개했지만은, 아니 그 개표 참관인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1번 표가 너무 많고 2번 표보다 1번 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개표 사무원 컴퓨터에 나와있는 그걸 보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거 개표 직계 묶음표 그건 보자.
그러니까 개표 묶음표를 보니까 그 안에 1번표 묶음에 2번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표하자 해가지고 재검표한 결과 엎어졌잖아요. 그럼 뭡니까? 만약에 그와 같이 개표 참관인이 용감하게 개표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를 하고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선거는 그냥 그대로 더불어당 당선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게 충남 부여군에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거입니다. 앞으로 이 부정선거 저항해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것을 타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하나만 합니다. 대선도 물 건너가고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 모든 선거 다 하나만 합니다. 이러려면 주사파 정권들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쟁탈해가지고 마음대로 연방제 경원이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동안 박근혜 정권 때 그 놀랍게 경제성장 고용 실적들이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곤두박질 겁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대 국회 그때 총선 때는요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표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치러졌던 20대 국회 총선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공명선거를 치른 민주주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Now is the time for us to do civil obedience and the right of resistance. 이제 우리는 시민 불법정과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Without freedom of innocent President Park and conservatives persecuted by Moon Jae-in government, no democracy, no rule of law.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주의자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보수자들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없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Without fair election, no democracy. Here in South Korea, 공명선거 없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은 오늘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바쳐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미국 교포 여러분, 전 세계 교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나까는 나라 격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No cross, no salvation. No cross, no democracy. 십자가 없이 구원 없고
십자가 없이 민주주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번 부정선거 투쟁에 강력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 고태호 변호사님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태호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저와 함께 변론했던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부터 나오는 후보들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변호인단의 한 분이셨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이십니다. 도태호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태호입니다. 오늘 아침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목이 문이 닫히고 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대부분 멋지게 생겼죠? 저 맞은편에는 고층 아파트를 위한 분양관이 화려한 불빛을 달고 거기 분양 하우스를 보러 온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다 아무 일 없고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는 것처럼 그 호화 여객선이 가라앉기 직전까지도 중간에서 가라앉을 운명인데도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가라앉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마지막 문이 닫힐 때까지 그 다음 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 있는 그 교수님의 친구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영애 교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페이스북 글에 올리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이타닉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국외에서 객관적으로 한국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3, 4년간 한국이 걸어온 길과 지금 이렇게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이것이 마지막 문이라는 것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이 닫히면 타이타닉의 그 화려함도 이 대법원도 고층 빌딩도 분양 하우스도 그 옛날의 세월로 남아있을 수 없겠죠. 미국의 미베인 교수는 20년간 401번의 선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특히 부정선거를 통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의 압도적인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401개의 선거를 연구했습니다. 20년간 401개의 선거를 연구하고 한국을 거기에 넣었는데 이번 4.15 한국 총선을 그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자기가
부정선거 극치라고 생각하는 100%에서 상위 15%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내놓았습니다. 무려 상위 15%에 드는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풍부한 통계적 경험을 가지고 볼 때, 그래서 국내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학자들의 이의까지 다 반영해서 4차 보고서를 오늘 내놓았는데, 그 평가가 자기가 연구한 401곡 중에 상위 15% 숫자다, 너무나 이상 수치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부정선거의 의혹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괴담이네, 근거 없는 의혹이네 몰아붙이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함으로써만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여시 사례에서 본 것처럼 분류기 작동 자체가, 노트북이 들어있는 분류기의 작동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415표를 검사했는데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목격자에 의하면 노트북을 재부팅해서 다시 해보니까 무려 100표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415표 중에 100표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분류기가, 그러면 부여시에만 그 분류기가 있고 전국으로는 다른 분류기를 쓰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주문해서 비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여시에 있는 노트북만 이상한 프로그램을 쓰고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온라인 선거 전자장비, 디지털 전자 선거 장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전 조치, 검증 조치가 들어가서 의혹을 해명해야겠죠.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권자인 일반 선거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니까 법원이 몇 번씩이나 똑같은 이유를 들면서 잘라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공직선거법 228조에 따라서만 증거 보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228조는 후보 정당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문에서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짜둔 것처럼 여러 법원이 대구, 인천, 안양 지원, 모두 서울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후보나 정당이 그럼 서버, 분류기, 개수기, 노트북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하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받아줘야겠죠? 거기서는 본문에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처럼 거의 종이로 된 몇 개만 받아주고 디지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주지 않고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자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만 받아줄 거면은 공직선거법에서 잔뜩 모든 선거 개표 절차를 왜 전산화 시켰습니까?
전산하는 모든 곳에 잔뜩 시켜놓고 검증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의혹 규명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까보면 될 것 아냐? 몇 곳에서 수개표에서 세워보면 그러면 게임 끝이지. 각오해라 너네들.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마. 그 수개표에 보면 얼추 맞을 거야. 그렇게 뭔가를 아는 듯이 우리가 볼 땐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맞으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전부터 개표 이후 그 투표지들의 관리까지 한 곳도 물샐 틈 없이 모든 것이 잘 엄밀하게 관리되어야만 궁극적으로 투표지 숫자를 세어보면 부정을 가릴 수 있다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전 투표지 혼자서 싣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CCTV는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많고 체육관에다 아무 시간 장치도 안 해놓고 투표지를 마음대로 옮겨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관리 부실한 건 묻지도 않고 훔쳐갔다고 결에 고발을 하는가 하면 삼립법 상자가 수십 개나 투표 보관지에 나오고 봉인이 뜯어져 있는 것이 흔적이 예사고 옛날 도장 반 파져 있고 그 위에 새로 찍혀 있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투표함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얼마든지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이 보존 조치관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 올라오는데 그런데 오프라인 투표지만 세면 게임 끝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하고 디지털은 검증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거의 공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이 닫히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선거 결과를 하고도 부정선거 의혹이 이처럼 다수의 곳에서 다수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 중국과 같이 일당 독재로 50년, 100년이 빈말이 아닌 세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비록 소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만 살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타이타닉에 올라탄 사람들을 함께 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려서 마침내 이북 동포들까지 살려내야 될 숭고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자면 더욱 똑똑해지고 더욱 날카롭게 사태를 해명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라고 말하는 혹은 그런 생각에 영향받는 이곳 전경, 경찰, 모든 법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디지털 전자 장비에 대한 보존과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법원은 선거 전자장비 일체를 즉각 검증하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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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